안녕하세요. 서양 고대 철학 제 10강 개념뿌리들 선압 1차 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좋음들을 추구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그 좋음들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서열화될 필요가 있고 또 좋음들의 조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좋음이라고 하는 게 과연 무엇인가? 이거에 대한 또 고찰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이제 무엇을 좋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어떤 그 선악의 문제를 좀 다뤄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그 삶의 세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어떤 세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인간이 살고 있는 세계와 이제 자연 세계 이런 것들은 이제 이 가치 문제, 가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옳음, 그름 또는 이제 좋음, 나쁨 이런 것들이 이제 가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항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물들을 이제 이해를 하고 또 인간이 관련된 어떤 모든 것에서는 이런 어떤 가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밤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제 그 음료인 코카콜라를 한 반절 정도 마시고 1리터짜리 이제 반절 정도 마시고 이제 그걸 냉장고에 집어넣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그걸 먹으려고 하니까 이제 그게 줄어들었어요. 그게 이제 줄어들었는데 그 줄어들어 있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이제 느끼게 되겠죠. 하나는 기뻐하거나 아니면 이제 슬퍼하거나 이제 그런 코카콜라 병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줄은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일정한 형태의 감정들을 느끼게 되는데 그 감정들을 이제 느끼게 되는 이제 이유가 자 그걸 이제 나 몰래 누가 다른 사람이 먹었다거나 아니면 자신이 뭐그 인식하지 못한 가운데 이제 이런 것들이 줄어 있는 것들을 보면서 보통 우리는 이제 뭐 반절밖에 안 남았네 또는 반절이나 남았네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사물들을 볼 때 그 사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물리적 속성 이게 이제 1리터짜리인데 그게 500ml냐 뭐 250ml냐 이제 이렇게 사물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판단하는 것은 그것이 이제 늘었다거나 줄었다거나 이것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이제 그런 일차적인 성질로서 질량이 어떻게 되는지 또 무게가 어떻게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자 2차적인 성질로서 그것들에 대해서 이 가치 평가가 이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제 그 사물들을 바라볼 때 옳다 그르다 또는 좋다 나쁘다 또는 이제 아름답다 추하다 자, 이런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사물들을 이해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인간 세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언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연 세계에서 통용되는 언어는 이제 뭐 질량이라든지 이런 크기라든지 이런 어떤 일차적인 성질들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과 관련돼 있는 토대에서는 항상 이 가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또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삶을 살 때 이제 어떻게 가치를 추구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거기서 이제 그 선과 악이다라고 하는 것이 항상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선한 것이다. 또는 이제 이렇게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이제 악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이런 의미의 구분들이 좀 생겨나게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어떤 중첩된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인간은 생물학적인 존재죠. 생물학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제 어떤 물리적인 그런 기계 장치와 같이 그냥 그 어떤 생화학적인 이런 작용에 의해서 기능하고 있는 하나의 물체 또는 하나의 이제 기계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전혀 가치와 관련돼 있지 않는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무가치 또는 이제 가치와 관련 없음의 측면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인간은 이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되고 또 사물들을 바라볼 때 일정한 형태의 그 이제 세계관이라든지 이런 어떤 바라보는 어떤 관점을 이런 어떤 가치 문제들과 연관시켜서 이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이제 전제론적인 인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그런 어떤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가치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에게 이제 선과 악의 개념들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그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이제 좋고 나쁨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런 문제는 우리가 이제 사실과 가치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비가 왔다, 안 왔다, 이건 이제 굉장히 사실 문제인데, 그러니까 비가 온 거에 대해서 또 비가 오지 않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또 다르게 진술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우울하게 만들어서 싫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비가 오면 난 굉장히 로맨틱해서 좋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비가 내리는 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우울하니까 안 좋다, 나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비가 오는 거에 대해서 이것이 좋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가치 문제와 관련해서 이 사실 문제와 관련해서 끊임없이 이제 논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논리학에서도 이게 이제 그러니까 사실의 진술이라고 하는 것과 그 사실의 진술에 대해서 자신이 이제 느끼는 바, 이런 것들은 이제 에, 어떻게 보면 이제 가치의 문제인데, 이게 이제 서로 다를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느 나라의 어느 대통령이 선출이 되었다. 근데 나는 이제 그 선출되었다라고 하는 그 대통령에 대해서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나쁘다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그 팩트에 대해서 서로 다른 주장을 할 수 있죠. 지구가 둥근지 아니면 지구가 이제 평평한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이제 서로 다른 의견들을 낼 수가 있는데, 자, 팩트가 같다라고 하더라도 누군가 이제 그 어떤 범죄적인 행위를 했다. 유명한 정치인이 이제 범죄적인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뭐 그게 뭐가 나쁘냐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이 존재론적인 인간과 관련해서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선과 악에 대한 어떤 개념들이 충돌하거나 아니면 선과 악의 개념들과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다고 보면 이제 인간이 삶을 살면서 이제 선과 악의 문제를 떠나서 살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이제 하나도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인생, 인간의 삶, 뭐 이건 이제 전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제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의미와 가치의 문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게 가치 있으니까 이걸 해야 된다, 하고 싶다라고 이제 연결이 되고, 이거는 이제 가치가 없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 악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의미 구분을 하게 되는 것들이죠. 이게 이제 바로 이제 그 생물학적인 존재와는 다른 이런 존재론적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의 패턴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제 옳음과 그름의 이런 한 축과 그다음에 이제 좋음과 나쁨이라고 하는 다른 축이 서로 좀 결이 달라요. 자,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제 다른가? 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보면, 자,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것은 초월적인 것과 의무적인 것을 포함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 좋음과 나쁨이라고 하는 것은 초월적이 아닌 내재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의무가 아니라 행복이라든지 기쁨, 이런 어떤 쾌락의 개념들을 이제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굉장히 이제 쾌락을 줄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철수하고 영희하고 같이 이제 길을 가고 있는데, 뭐 영희가 이제 새 옷을 샀어요. 새 옷을 샀는데 철수가 볼 때는 이제 별로 좋은 옷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자기가 볼 때는 그렇게 뭐 예쁜 옷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런다고 해서 이제 뭐 이렇게 왜 찌질한 옷을 샀어라고 이제 이야기하면 영희가 이제 기분 나빠하겠죠. 그리고 이제 그 데이트를 나가는데 데이트를 완전히 이제 망가뜨리게 될 거고. 그래서 이제 철수는 뭐 본의 아니게 또 분위기를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라면 이제 이 거짓말을 해서 네 옷 참 예쁘다. 굉장히 디자인도 세련됐고 뭐 색깔도 예쁘고 이제 이렇게 거짓말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영희에게 또 철수에게 뭐 둘 다 쾌락을 줄 수가 있겠죠. 분위기를 더 북돋을 수 있거나 아니면 이제 서로의 어떤 관계들을 친밀하게 해줄 수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좋은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이 거짓말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도덕적으로 그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내재적으로는 뭐 영희도 좋고 철수도 좋고 서로 이제 이 거짓말해서 그 대충 뭉뚱거려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 둘 사이의 어떤 관계에서는, 그러니까 내재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이제 그 좋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제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주기 때문에 이제 좋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죠. 근데 이제 이게 그르다,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르다라고 이제 이야기한다라면 우리와 무관한 어떤 그런 초월적인 우리 바깥에 있는 어떤 원리나 원칙이 있고 그것에 비추어서 거짓말하는 것은 우리한테 여러 가지 달콤한 쾌락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다시 말하면 이제 그 평가 기준을 우리 내부에서 심리적으로 찾지 않고 평가 기준을 이제 우리 외부에서 어떤 초월적인, 자, 그게 뭐 신이라고도 할 수 있고 뭐 자연법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고, 이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문제는 이런 어떤 초월적 가치를 평가 기준으로 삼고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주장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라고 할 때 우리는 이제 이 거짓말은 어떤 경우가 되든지 간에 우리에게 심리적으로 쾌락을 가져다 준다고 하더라도 그건 어떤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제 의미에서 의무다라고 하는, 마땅히 뭐뭐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의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어떤 의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에게는 내재적으로는 쾌락이 주어지게 되지만 그것이 초월적 기준에 비추어서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할 때 그것은 이제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이고, 그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는 옳은 것은 해야 되고 옳지 않은 것은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의무 개념을 함축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것과는 달리 이 좋음과 나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어떤 초월적인 것이 아니라 내재적인 어떤 가치 기준을 갖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어떤 다른 제3자라든지 어떤 제3의 지평에서 무엇을 비추어 보고서 그것이 이제 옳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좋으면 좋은 것이고 내가 나쁘면 나쁜 것이죠. 그러니까 나한테 쾌락을 주면 좋은 것이고 나한테 고통을 주면 나쁜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남과 나 사이가 좋아지면 좋아지는 것이고 또 남과 나 사이가 나빠지면 나빠지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이제 그 관계를 따져보면 이제 초월적인 것이 아니죠. 나와 내가 생각하는 나와 나 사이 또는 나와 어떤 남 사이 뭐 이런 어떤 그 관계들에서 우리가 이제 그 기준점을 찾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내재적 관계에서는 우리가 이제 좋음과 나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이런 어떤 좋음과 나쁨이라고 하는 것이, 자, 이런 방식으로 규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겠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그 좋음과 나쁨이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옳음과 그름이라고 하는 것이 그 선악의 그 양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이제 무엇을 이제 선으로 봐야 되는가, 또 무엇을 악으로 이제 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고민들이 생길 수 있을 텐데, 자, 선과 악의 개념을 이제 이 초월적 가치 기준으로서 옳고 그름으로써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도 할 수 있겠고, 이제 한 방향에서는, 그리고 이제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좋음의 기준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또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선이라고 하는 거, 영어로 이제 굿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제 옳음과 그름의 문제냐? 그래서 초월적 가치를 우리가 끌어들여서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이것은 이제 내재적 가치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그 좋음과 나쁨의 문제로 선과 악을 이제 평가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마약을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마약을 해야 되는가, 하지 말아야 되는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마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개인적인 측면에서 보면 뭐 담배를 피우는 것과 이제 마찬가지로, 자, 인간에게 이제 그 여러 가지 쾌락을 줄 수 있는 기분을 좋게 해주는 그런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어떤 내재적 가치 기준으로 보면 마약을 뭐 점진적으로 허용하는 거, 뭐 일정한 뭐 약간 그 이제 중독성이 강하지 않은 이런 이제 뭐 대만초라든지 이런 것들을 허용하는 것이 크게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그 네덜란드라든지 유럽의 이제 여러 나라들, 미국도 이제 몇몇 주에서는 이런 어떤 마약을 그렇게 강하지 않는 그런 어떤 마약들을 이제 허용하는 그런 어떤 주들이나 이제 나라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거는 그 이제 어떻게 보면 또 나쁘다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은 사람의 이제 건강을 뭐 순간순간에는 이제 짜릿하게 못 해줄지는 이제 모르지만, 이런 것이 이제 그 인간을 이제 한 인간을 이제 파멸시키는 것이고, 또 이제 그 이 마약을 먹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제 해를 끼칠 수 있는 이런 어떤 경우들이 이제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을 이제 본다라면 어떻게 본다라면 이제 그 내재적인 그 좋음과 나쁨의 어떤 근거에서 마약을 이제 해도 된다 또는 이제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도 이제 있겠죠. 어,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마약이라고 하는 것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음악가라든지 뭐 그 천재 작곡가들이 이 마약을 먹어서 이제 연예인들이 이 마약을 먹고서 굉장히 이제 그 유명한 그 작곡을 하거나 굉장히 이제 좋은 곡들을 이제 만들어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이제 이런 과정이 그 한 사람을 이제 망가뜨릴 수는 있지만, 그런 천재적인 음악이 나오게 되면 이제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어떤 커다란 어떤 좋음을 이제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뭐 허용해야 되는가 허용하지 않아야 되는가 뭐 이런 이제 문제들도 이제 생길 수가 있겠죠. 여기서도 이제 굉장히 또 어려운 문제가 이제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재적 가치나 기준에서 이제 그 마약의 경우처럼 이게 이제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그러니까 그 단기적으로 좋은 것인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좋은 것인지, 또 아니면 이제 나한테 좋은 것인지 아니면 이제 최대 다수한테 좋은 것인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여기서도 이제 뭔가 근거를 삼는 것이 애매해질 수 있고, 또 굉장히 이제 복잡한 문제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초월적 가치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이제 판별하는 거, 이건 이제 더더욱 어렵죠. 왜냐하면 이제 그 제3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서 그것을 어, 그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아까도 그게 뭐냐 그러면 그 제3의 법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뭐 기독교라든지 종교에서는 이제 그 신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제 그 신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자연법, 인간의 본성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있고, 그런 의미에서 그것을 이제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초월적 가치 기준으로서 옳고 그름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그 유명한 그 사례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소포클레스의 비극인 안티고네라고 하는 그런 작품인데, 그 안티고네에 보면 이제 안티고네는 오이디푸스의 딸이에요. 자, 오이디푸스가 이제 아들 둘, 딸 둘을 이제 낳았는데, 그 아들 둘이 음, 그 아들 둘이 이제 서로 싸움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둘 중에 하나가 죽고 하나는 이제 둘 다 이제 죽게 되는데, 그 둘 죽었던 사람들 중에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고국을 위해서 이제 싸웠던 사람에게는 이제 성대한 그 무덤을 만들어 주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조국을 배신했던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아무도 이제 무덤을 만들어 주지 말라, 흙을 뿌리지 말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이게 이제 그 크레온이라고 하는 이제 자기 음, 그 삼촌이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삼촌이 이제 그 왕으로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안티고네가 이제 국가를 위해서 죽은 오빠나 조국을 위해서 죽은 오빠나 아니면 조국을 배신하고 조국에 대해서 이제 전투를 했던 그런 오빠도 다 같은 이제 오빠이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그 오빠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그 밤에 몰래 가서 이제 흙을 뿌려주게 돼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죽은 자는 그 죽음 이후에 그 합당하게 예우를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연법. 인간이라면 마땅히 인간이 이 죽음 이후에 어떤 장례 절차를 우리가 뭐 성대하지는 못할지라도 그것에 상응하는 어떤 형태의 이제 그 기념 또는 기념식 뭐 이런 어떤 그 예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반면에 이제 크레오는 국가의 왕으로서 이거는 이제 국가에 대해서 적대적인 행위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법으로 이제 성문법으로 그런 어떤 행위들을 금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거기서 이제 이런 어떤 갈등들이 생기는 것이 바로 이제 안티고네의 주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과연 이제 무덤에 흙을 뿌리는 거, 죽은 오빠를 위해서 뭔가 애도하는 것이 국가적인 법으로 보면 이제 금지되어 있는 것인데, 이 자연법으로 따라서 생각해 보면 그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어떤 것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의 근거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그 근거라고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런 어떤 초월적 가치와 관련해서 과연 이제 이 자연법 또는 이제 신법 이런 것들을 이제 인정할 필요가 있을 것인가, 어떻게 어디 어느 순간까지 이제 인정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재적 가치나 초월적 가치로서의 옳고 그름 문제, 또 좋음 나쁨이 이 선과 악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 과연 옳고 그름을 주축으로 잡고서 선과 악을 생각할 것인가, 아니면 좋음과 나쁨을 주축으로 잡고서 이 선과 악을 평가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이제 끊임없이 등장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문제가 이제 그 우리가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뭐 여전히 지금도 현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이제 논쟁거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그 도덕과 윤리의 문제와 이제 관련이 되는데, 뭐 도덕과 윤리 똑같은 이야기인 것처럼 이제 보이는데, 특별히 이제 이 그 현대 정치 철학에서는 이제 도덕과 윤리를 조금 구분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옳음의 문제, 옳음의 문제들을 좀 더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 이제 이런 주장들은 이제 특별히 그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논쟁에서 이 자유주의적인 입장을 좀 지지하는, 또는 이제 자유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것이 옳음인가 어떤 것이 정의인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선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조음에 대한 문제들은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윤리적인 문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그 공동체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그런 어떤 주된 주제인데, 자, 여기서는 이제 그 공동체가 지향하고 있는 그 행복, 어떤 좋음, 자, 이런 것들이 이런 어떤 옳음이나 정의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칸트와 아리스토텔레스 전통과 연관되어서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 칸트적 정보는 이제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초월적 가치로서의 옳음, 이런 어떤 것들을 이제 그 더 강조하는 그런 어떤 측면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규범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가, 그거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고민하는 것들이고,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제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옳지 않은 것인가.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구분점들이죠. 이건 이제 이게 이제 신이나 뭐 자연법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이제 인간의 이성적인 그런 판단. 칸트는 이제 이걸 실천 이성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런 어떤 그 목적의 왕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런 어떤 초월적 가치관, 이 가치관을 통해서 어떻게 이 보편적인 규범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칸트 윤리학의, 또는 우리가 의무론이라고 하는 윤리학의 가장 핵심적인 측면이죠. 이걸 우리가 이제 도덕이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고, 그 반면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전통에서는 자, 무엇이 좋은가?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더 중요한 문제이고, 자, 이거는 이제 그 공동체 내에서 더 많은 어떤 그 좋음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그 특수한 규범이 필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는 것들이죠. 이런 어떤 두 가지의 그 측면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그 행복론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이제 행복주의다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이제 이 칸트적 전통에서의 도덕과 그다음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전통에서의 어떤 윤리, 이 두 가지 것들이 이제 여전히 대립되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또 특징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이 그 남북 전쟁에서 이제 이런 사례를 좀 들어서 설명해 볼 수가 있는데, 그 노보트 리 장군이 이제 남북 전쟁의 그 연방군 에서 이제 진두지휘를 하고 있는 이제 장군인데, 자 이제 이 연방군 장교로서의 그가 갖고 있는 이제 세계관은, 우리가 이제 노예를 해방해야 된다. 노예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고, 그렇다면 이제 이런 어떤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남북 전쟁이 갖고 있는 어떤 정당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또 북부군 또 연합군의 장교로서 그런 어떤 운동들을 진두지휘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옳은 행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또 남부 출신이에요. 자, 남부 출신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때 자기는 이제 노예 해방이 그런 어떤 이성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옳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자신의 어떤 그 친척들에게 또 자신의 어떤 그 자신이 태어났던 그런 어떤 그런 공동체에 이렇게 포격을 하는 것,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좋지 않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런 의미에서 이제 노예 해방은 옳지만 또 내 친족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포격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하는 이 옳음의 문제와 또는 이제 좋음의 문제가 이제 서로 갈등하는 이런 어떤 경우들이 이제 생겨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옳음을 추구하는 도덕과 그다음에 좋음을 추구하는 윤리가 이제 철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항상 대두가 되고 있고, 이제 어느 손을 들 것인가, 어떤 방향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엮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그 중요한 그런 어떤 문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전반적인 그런 어떤 서론이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이제 그 2절로 그 그리스에서 생각하는 이제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좀 생각을 해보죠. 자, 그리스인들이 생각하는 이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옳음보다는 좋음에 더 많은 이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말로 이제 선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아가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은 이제 형용사 좋다라고 하는 아가토스의 그 중성 형태예요. 중성 명사 형태인데, 이 아가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좋음이라고 하는 뜻이 더 강한 것으로 이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가장 이제 그 최초로 이 아가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제 피타고라스 학파인데, 이 피타고라스에 따르면 그 사물들의 위계 질서, 이제 존재는 어떤 계층화 될 수가 있는데, 그 사물들의 위계 질서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선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과 정신, 또 일자와 이제 동일한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 존재들의 계층 사다리에서 가장 최고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조음으로서의 아가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건 이제 신과 동격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뭐 굉장히 단순한 생각이죠. 뭐 그 보통 기독교에서도 이제 신은 그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신이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이게 서로 어울리는 개념이 아니죠. 나쁘면 이제 악마가 되거나 아니면 이제 뭐 사탄 뭐 이런 거야 되는데, 신 자체는 그 좋음을 가지고 있는, 또는 좋음 그 자체인 이런 것이라고 이게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뒤에 가서도 이제 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신종론 문제가 발생하는 게, 그 좋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왜 이 세상에는 이제 악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가? 과연 이제 그렇다면 신은 좋은 신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바로 이제 신정론이라고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신은 정말로 올바른가라고 하는 문제가 이제 신정론인데, 일단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신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개념은 그 안에 이런 굉장히 그 지고지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선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신이나 정신이나 이런 일자라고 하는 것들은 똑같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스 철학에서 일자라고 하는 이제 내용은 모든 만물들의 원인, 또는 이제 모든 만물들이 이제 수렴되는
어떤 것을 이제 일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이 일자로부터 존재들이 이제 분출이 되고 분유라고 하는데 흘러나오고 다시 모든 것들이 이제 이 일자 속으로 다시 그 스며 들어가는, 다시 모든 것들이 포섭되는 이런 형태의 존재자를 이제 일자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D1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이제 그 피타고라스가 제시하고 있는 것은 이제 이 존재론적인 맥락, 다시 말하면 존재들이 있는데 그 존재론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 가치론적인 맥락, 다시 말하면 어떤 것이 더 좋은가, 더 나쁜가, 이런 어떤 문제들과 이제 서로 연관이 돼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제 이 사물의 유계 질서에서 이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좋은 존재, 그러니까 이제 뭐 말보다는 인간이, 인간보다는 이제 뭐 천사가, 천사보다는 신이,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그 진료라고 하는 물질이 줄어들고, 그런 만큼 이제 어떤 조음이라고 하는 그런 윤리적인 요소가 더 많이 함유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물론 이제 인간이 투영하고 있는 그런 요소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모든 이런 어떤 존재자들은 이 존재론적인 맥락과 그다음에 가치론적인 맥락이 서로 함께 섞여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 이제 아름다움이라든지 진리라든지 행복, 존재, 사유,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선이라고 하는 어떤 개념으로 이제 그런 선이라고 하는 어떤 포괄적 개념에 전부 다 속하는 이런 것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피타고라스가 이제 이런 물음들을 이제 던졌고, 그다음에 이제 소크라테스는 이제 굉장히 또 특이한 주장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제 잘 알다시피 소크라테스는 이제 악이라고 하는 것은 무지에서부터 나온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제 알면서 나쁜 짓을 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짓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 악한 행위들이 생겨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이런 어떤 무지의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누구도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알고 있는 인식 상태에서 부정을 저지르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이 뭐 가지고 있는 한계는, 우리가 뭐 신문이라든지 뉴스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현실적으로 이제 뻔히 나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죠. 자, 이런 사람들 보면 과연 이제 그 악이 무지에서 나오는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어떤 물음을 던져볼 수 있는데, 자, 그런데 이제 소크라테스 입장에서는 이제 그 인식의 강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식의 강도, 인텐시티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자, 확실히 모르는 거죠. 알기는 아는데, 그러니까 이제 악에 대해서, 선의 개념에 대해서 정말 그게 이제 확실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개념들에 대해서 이제 혼란스러운 그런 태도를 취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이제 접근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자신의 그 자녀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정말 자기 피가 아닌 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물론 둘 다 이제 그 사회 동포주의, 또 인류의 어떤 보편적인 사랑, 뭐 이런 어떤 겸해 방식에서 사람들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내 자식에게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지식이나 애정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똑같은 이제 아이들이라고 하더라도 내 자식과 아닌 그런 차이들이 그 인식의 강도들을 이제 만들어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는 이제 정말로 안다라면, 정말로 강하게 안다라면 절대로 인간은 그런 어떤 그 악을 자발적으로 행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너무 피상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또는 이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담배를 태우는 것들도, 자, 거기서 이제 발암물질의 100가지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실질적으로 알고 있다라면,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자기가 이제 건강이 굉장히 그 파격적으로 나빠지는 것들을 안다라면 절대 담배를 태우지 않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현실적으로 복불복이죠. 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뭐 담배를 안 피우는데도 죽기도 하고, 폐암으로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담배를 정말 많이 피우는데도 오히려 이제 멀쩡하게 살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뭐 내가 이제 이런 담배를 피우는 것이 과연 나한테 해가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각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형태, 그런 어떤 그 인식의 강도, 약한 강도 내에서는 뭐 담배가 나쁘다라고 하는 것들을 인지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강하게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담배를 태우게 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소크라테스의 주장에 따르면 정말로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 정말로 확실히 안다라고 얘기할 때는 절대로 악을 행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서 이제 이 그리스의 선 개념 더 보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리스에서 이제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은 좋음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했었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존재론적인 측면과 가치론적인 측면이 서로 이제 얽혀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그 플라톤도 이런 어떤 그 그리스적 전통을 좀 따라가고 있는데, 플라톤은 이제 그 최고 이데아로서의 그 선의 이데아의 어떤 강조점을 특별히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시아라고 하는 게 실체, 이제 존재라고 하는 것인데, 이 실체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거, 휴페르우시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휴페르우시아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이 선의 이데아가 다른 모든 것들의 근거가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진선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진이라고 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근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플라톤에 있어서는 이제 선이라고 하는 게 다른 그 진리라고 하는 것 또는 이제 아름다움의 근거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태양이 모든 만물들을 이제 다 비추고, 태양에 의해서 이제 그런 어떤 자양분이나 영양분을 갖게 되는 것처럼, 이 선의 이데아가 이제 있어야만이 다른 어떤 모든 존재들이 그렇게 성장할 수 있고 또 그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근거들을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진리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제 진리를 찾아가는 이런 과정을 이제 플라톤은 변증술 또는 변증법이다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데, 디알렉티케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과정을 속에서 이제 진리를 찾아가는 것들이죠. 근데 이제 그 진리다라고 하는 것의 마지막, 진리를 찾아가는 이제 마지막 종착역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선의 이데아다 라고 하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찾아가는 그런 어떤 과정 중에 또 진리를 찾아가는 어떤 핵심적인 그런 측면이 바로 이제 이 선이라고 하는 그 조음에 대한 그 조음의 이데아를 우리가 이제 찾아가는 것이 바로 이제 진리 추구의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하지만 그 알레테이아라고 이야기하는 그리스 말에서 그 아라고 하는 부정 접두하고 이제 레테라고 하는 이 망각이라고 하는 이제 요소가, 이 두 어근이, 두 요소가 이제 합쳐져서 이제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이제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 망각된 것을 이제 회복하는 거, 이게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진리인데, 뭘 회복하느냐? 이 선의 이데아를 이제 회복하는 거죠. 선의 이데아를 다시 찾는 것이 바로 이제 진리의 그런 어떤 추구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태양이 모든 자연 세계의 삼라만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이 선의 이데아라고 하는 것이 진리 또는 지성, 아름다움, 이런 어떤 세계들을 다 주관하는 그런 어떤 주도적인 요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근데 이제 플라톤은 이 선의 이데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진리를 초월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리를 찾아가는 어떤 과정이죠. 근데 이제 진리를 초월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이제 개념으로 규정할 수가 없어요. 개념으로 규정할 수 없고, 이 영혼의 상승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아나바시스라고 하는 이제 영혼의 상승 과정을 통해서 이제 신과의 합일 또는 이제 이런 어떤 그 존재 자체 또는 선의 이데아와의 합일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그 제7 서한에 보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의 진정한 모습을 포착할 수 없다라고 이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언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의 어떤 사고를 파악해 나가는데, 사고들을 이제 연결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지만, 이 언어로는 표현될 수 없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은 우리의 어떤 직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혼의 한 속성으로서의 이 정신적 사유를 통해서만 이 선의 이데아, 모든 이제 그 이데아들 중에서 가장 최고봉에 있는 거, 그리고 모든 존재자들을
지배하는 이런 어떤 선의 이데아에 우리가 이제 도달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또 신비주의적인 그런 특징이 강하죠.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이제 그 개념화 시키려고 노력해도 그 개념으로 잡힐 수 없는 그런 이제 요소들이 있고, 이제 그런 요소들이 바로 우리가 이제 제시하는 그런 어떤 선의 이데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의 그 지식의 그 맨 마지막이면서 또 이제 출발점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왜냐하면 이제 이 선의 이데아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규정해주고 아까 이제 그 초월적 가치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이제 그 조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재적인 것이다.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관계, 나와 나 자신의 관계, 나와 타자 간의 어떤 관계 속에서 그 내재적인 요소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 조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데아의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또 초월적인 영혼의 상승을 통해서만 이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측면이 부각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선의 이데아에서는 이제 조음의 내재적 가치와 그 다음에 오름의 초월적 가치가 이제 공통적으로 서로 뿌리 내리고 있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플라톤에 따르면 이제 모든 인간 행위, 크리스천에게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도 이제 똑같은 것인데, 인간의 모든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이 조음으로서의 선을 겨냥해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이 이제 조음으로서 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면 우리의 이제 행위는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모든 행위는 이런 어떤 그 조음으로서의 선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방식으로 이 목적론적인 설명이 여기서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인간은, 또 인간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존재자들은 그 존재가 갖고 있는 어떤 기능들, 또는 이제 우리가 목적이라고 하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여기서처럼 이제 선의 이데아라고 하는 것들을 기초로 해서 이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뭐 그 도구로서의 어떤 기능들이 잘 발휘되어 있는 것이 이런 것들이 이제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조음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런 어떤 조음들 기능이 효율적으로 또는 이제 그런 어떤 기능들이 완벽하게 발휘되어 있는 상태, 이걸 이제 우리가 뒤에 가서는 덕이라고 이제 얘기할 텐데, 이런 것들이 어떤 사물들이 존재하는 이제 이유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또 인간이 하는 행위들의 또 이유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뭐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이 이제 뭔가 나쁘게 되려고 어떤 기능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어떤 행위를 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존재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모든 행위, 모든 기능들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이 조음이라고 하는, 또 이제 조음으로서의 선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그 우리가 이런 플라톤의 이제 개념을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우리가 이제 그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제 플라톤이 정의하기를 이 조음을 위해서, 선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방식으로 이제 모든 인간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많은 그런 어떤 그런 존재들도 이런 어떤 그 자신만의 목적으로서의 자신만의 목적으로서의 조음을 위해서 존재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건 이제 그 세계 자체에 대한 어떤 존재론적 가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제작적 세계관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이제 내용이죠. 왜냐하면 이제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제 제작자, 데미우르고스라고 하는 이제 제작자가 이 세계를 어떤 설계도나 목적을 가지고서 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에 존재하는, 우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항상 그 존재의 목적, 왜 있어야만 하는지, 왜 그것이 이 세계에 필요한 것인지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이제 세계가 존재한다. 이걸 이제 그 목적론적 세계관 또는 이제 제작적 세계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뭐 이 제작자가 이 세계를 만들 때 일정한 형태의 그 조화나 모든 존재하는 이제 사물들이 어떤 기능들을 하고, 그런 어떤 기능들이 어떤 방식으로 서로 이제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정 하에서 이제 이 세계가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이제 인간도 어떻게 또는 어떤 방식으로 이제 그런 어떤 목적을 실천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또 중요한 문제로 드러날 수가 있겠죠. 세계 자체가 이제 목적론적으로 존재한다라면 인간 자체도 이제 그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런 어떤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 세계 자체와 연관돼 있다. 다시 말하면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세계를 알아가야 되는 어떤 세계 인식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서 우리가 또 설명을 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인간의 목적을 실현하는 어떤 장으로서 또 이제 세계 자체가 존재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계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목적이라고 하는 그 체계 내에서 서로 상호 연관되어 있는 이런 방식이 바로 우리가 플라톤을 통해서 이제 그 인지하게 되는 그 그리스적 세계관, 그 선의 이데아를 통해서 이 세계가 이제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어떤 모습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근대 철학에서 칸트 같은 경우에도 그 세계는, 다시 말해서 이제 자연 세계는 이제 기계론적인 그런 방식으로 이제 설명되고 있지만, 인간은 이제 목적론적인 그런 어떤 존재가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칸트의 이제 계몽주의 시대에는 이제 그 사원인설에서 이 목적론이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빠져요. 그래서 이제 그 다른 원인들, 그게 물리적인 원인이든 뭐 형상이든 진료 원인이든 뭐 작용인이든 이제 이 세 가지 것들은 이제 뭐 현대 과학에서도 이제 유효한 그런 어떤 원인 개념으로 생각이 되지만, 그 네 번째 개념이 이제 그 목적, 왜 이게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그것들은 제거가 되는데, 그 제거되는 측면에서 이 자연 세계에서는 이제 기계론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지만, 인간은 여전히 이제 그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들이 분명하게 있다라고 이제 칸트도 설명을 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인간은 목적론적인 존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칸트의 큰 구상은 이런 어떤 기계론적인 자연 세계와 이 목적론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을 어떻게 이제 결합시킬 것인가. 그리고 이제 인간 안에는 이제 그 자연 세계에 영향을 받고 있는 물리적인 신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은 도덕적인 행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이제 목적의 왕국으로서의 그런 어떤 목적론적인 삶, 이 두 가지가 이제 중첩되어 있는데, 이런 의미에서 인간은 이제 그 이중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제 그 생화학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하나의 기계이면서 동시에 어떤 의미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뭔가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좋은 행위를 하기 위해서 그 선의 이데아들을 추구하는 그런 어떤 방식으로 인간이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능에 따라 살아간다라면 인간은 뭐 다른 동물들처럼 하나의 기계, 살아있는 기계에 불과하지만, 인간은 이제 본능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본능을 벗어나려고 하고 본능을 좀 조작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시도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어떤 이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본능을 위배하는, 본능으로부터 떨어져 가는 이런 방식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사르트르 같은 경우에는 실존 철학에서는 이제 실존이 본질보다 앞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신체적인, 생화학적인 어떤 물리적인 구조에서 인간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 하는 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항상 이기적이고, 그런 이기적 유전자에 의해서 생존을 하기 위해서 뭐 생식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자연 파괴라든지 아니면 그런 어떤 폭력적인 행위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뭐 과감하게 행위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제 사르트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간은 그거에 대해서 의심을 품을 수 있어요. 자신의 어떤 삶에 대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어떤 본능이 뭐 어떤 폭력 행위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뭐 그 잘못된 어떤 가치관을, 잘못된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그게 잘못됐다, 그것을 수정할 수 있는 어떤 형태. 자, 이게 이제 실존이라고 하는 건데, 실존은 이제 선택과 관련이 돼 있어요. 내가 은행을 털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배고프니까 이 사람을 때려 죽여서 먹을 걸 뺏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 사자는 그런 것도 고민하지 않죠. 앞에 양 한 마리가 있는데 내가 정말 배고파요. 근데 저 양을 잡아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지 않죠. 본능적으로 양을 이제 잡아 먹으려고 하는 것들이죠. 이게 이제 자연 세계에서 보이는 천적 관계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누군가는 잡아먹고 누군가는 도망쳐야 되고, 이게 이제 본능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옆에 토끼 한 마리가 있는데 토끼가 사자가 오는 걸 보면서 아 사자가 오는데 사자가 나의 천적이고 그래서 나는 도망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도망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근데 도망가는 거죠. 근데 이제 인간은 실존 상황에 놓이게 돼요. 다시 말해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본능에 따를 것인가, 내 욕구에 따를 것인가, 아니면 그런 어떤 욕구에 위배되는 또는 어떤 욕구와는 다른 방식으로 삶을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고민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실존적 상황이고 이 실존적 상황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내느냐에 따라서 나의 어떤 본질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한 마리의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인가 아니면 이제 호모 사피엔스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런 방식으로 결정할 수 있는 몸은 똑같아요. 몸은 여전히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인데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본능적인 그런 어떤 삶을 계속 살 것인가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살 것인가 아니면 뭔가 이제 천사나 신적인 그런 어떤 존재로서 어떤 나에게는 이기적인 유전자가 있지만 그걸 포기하고 이타적인 삶을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어떤 방식의 이제 고민들이 있게 되는데 물론 여전히 이제 오스트랄로피테쿠스로 남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사르트는 인간만은 그런 어떤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 하는 그런 본질에서 벗어나서 뭐 천사나 천상의 존재처럼 살 수 있는 또는 자신의 어떤 몸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실존이 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실존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런 어떤 목적론적인 실존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어떤 고민들 물론 이제 그게 정해져 있지가 않죠. 이제 뭐 유실론적 실존주의와 무실론적 실존주의의 어떤 차이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정해져 있지 않지만 내가 이제 그 나의 본질을 벗어나서 뭔가 또 다른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고민들이 바로 실존이 본질보다 앞선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이 바로 이제 칸트가 이야기하는 인간은 한쪽에서는 기계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이제 목적의 왕국에 살고 있는 그런 어떤 존재다. 라고 이제 하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로 우리가 그 플라톤을 통해서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선으로서의 그 좋음으로서의 선이라고 하는 것이 진리나 아름다움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진리를 추구하거나 미를 추구하는 이유가 뭐냐? 좋은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그 현대에서 보면 이게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나 웃긴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왜 공부를 하는가 왜 진리를 추구하는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정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물론 이제 현대에서는 우리가 이제 좋은 인간이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 여러분들 이제 그 정말 훌륭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 일상 용어에서는 이제 이런 말들을 사용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에 와서 왜 공부하냐 물어보면 대부분 다 취직하려고 돈을 많이 벌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 정말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선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 천사가 되기 위해서 이제 공부한다 이런 얘기를 거의 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 플라톤에 따르면 인간이 공부하는 이유, 인간이 인간이 이제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이유는 바로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부단히 공부하고 부단히 이제 미를 추구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동북아의 유교 사상이 이제 그런 거죠. 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느냐, 왜 마음 공부를 하느냐, 이제 훌륭한 군자가 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군자가 되기 위해서 이런 내용이 바로 이제 플라톤이 그 보여주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이제 뭐 유학에서도 이제 인심과 도심을 이야기하는데 인간의 마음은 계속해서 그 동물적인 욕구에 가득 차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도심이라고 하는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원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순수하고 어떤 선한 인간이 되는 것이죠. 선한 인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인심에서 도심으로 넘어가는 거, 다시 말하면 그 마음 수양을 통해서 마음을 닦으면서 이 공부를 통해서 이 마음을 닦으면서 그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런 어떤 그 본질적인 그런 어떤 마음으로 가는 것이 바로 이제 유교의 그 마음 수양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또 비슷한 생각이 바로 이 플라톤에서도 왜 우리가 이제 진리를 추구하는가 그건 이제 선의 이데아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보면 이제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마음 수양, 어떤 선한 인간이 되는 것과는 무관하죠. 이건 이제 산업이고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것인가,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제 인문학은 좀 다르지만 공대라든지 아니면 이제 응용과학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우리가 편하게 살 것인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그 생명을 더 많이 생명을 더 많이 연장할 것인가, 뭐 이런 어떤 고민들을 가지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지식이라고 하는 게 산업이고, 이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어떤 그런 어떤 마음을 수양하는 그런 어떤 방식과는 무관한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의 다 자원이에요. 교육인적 자원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인적 자원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의 자원인 거예요. 돌이나 아니면 이제 뭐 채소처럼 하나의 자원으로서 어떻게 이 사회에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소모품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의미에서 대학이 지금 이제 그런 인적 자원들, 교육 인적 자원들을 이제 만들어내고 있는 것들이죠. 여러분들은 이제 삼성 이건이라든지 이재용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돈을 벌어주기 위해서 소모되는 소모품으로서 하나의 자원으로서 대학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이런 어떤 굉장히 불우한 모습들을 현대 사회에서는 이제 보여주고 있죠. 또 이제 경영 마인드도 이제 그 마음 수련과는 전혀 무관한 것들이죠. 이것도 다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더 많은 잉여 이익들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게 이제 경영 마인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고대 철학에서는 기본적으로 알미라고 하는 것은 수신이다. 자기 마음을 닦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연봉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짜 인간이 되기 위해서, 정말 선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 좋은 인간이 되기 위해서, 정말 순수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진리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좋음으로써의 선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이제 시험을 보고 뭐 학벌 뭐 이런 어떤 그런 신분적인 계층화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제가 학교 다닐 때보다도 지금 이제 더 심각해진 그런 어떤 상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유치원 애들까지도 과외를 받고, 그 과외를 받는 이유 뭐냐면 이제 더 좋은 학교에 가기 위해서. 왜 더 좋은 학교에 가냐?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거죠. 의사나 변호사나 뭐, 또 요즘에 이제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플라톤에 있어서 또 이제 고대 철학에 있어서 이제 알미라고 하는 것은 그런 돈과는 이제 무관하게 어떻게 보면 돈으로부터 더 많이 떠날 수 있는, 돈으로부터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서 이제 수신, 자기 자신을 닦는 것이 이제 굉장히 그 지식의 추구의 이제 이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게 이제 또 아이러니한 게, 여러분들도 대학에 들어와서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지식을 전수받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또 교수들을 평가할 때 또 그런 것만 갖고는 평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교수가 얼마나 많은 논문을 쓰고 얼마나 많은 책을 쓰고 얼마나 많은 프로젝트를 했느냐, 뭐 이것을 보기보다는 이제 이 교수가 좋은 교수인가, 인격적으로 좋은 교수인가, 아니면 뭐 품성적으로 좋은 교수인가, 또 이거를 또 여러분도 또 동시에 또 평가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사회적 지도층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또 좋은 교수다, 뭐 훌륭한 교수다라고 생각한다라면, 단지 머리가 좋아가지고 굉장히 많이 그 뭐 공학적으로 뭐는 사회과학적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여러분들은 이제 좋은 교수라고 보지 않고, 오히려 도덕적인 인품이 훌륭한 이제 이런 사람들을 이제 그 좋은 교수로 이제 평가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기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대학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고 있지만, 자기를 가리키는 교수는 그런 어떤 돈만 밝히는 그런 사이비는 아니고, 뭔가 자신에게 그 도덕적인, 그러니까 수신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 마음을 닦아줄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하나의 어떤 모델링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선생을 또 원하는 이런 어떤 이중적인 측면을 갖게 되는데, 이제 그런 측면에 영향을 미친 게 바로 우리 사회에서 전반적으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지금은 이제 굉장히 하대받고 있지만, 인간이 왜 공부를 하는가, 공부하는 이유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 그렇다, 참된 인간이 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방식. 다시 말하면 이제 모든 지식과 모든 아름다운 뭐 예술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은 이 선의 이데아, 좋음으로서의 선의 이데아를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전통 예술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그 기본적으로 이제 그리스도 그렇고 뭐 우리 동양 예술도 마찬가지고, 마음을 먼저 닦아야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다. 그러니까 마음이 순수해야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옛날에 선비들이 했던 뭐 사군자라든지 이런 어떤 그림들은 이제 마음 수양의 하나의 방편으로서 이렇게 예술적인 행위, 특별히 이제 캘리그라피라고 이야기하는 서예도 이제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도 수신하는 방식으로 이 예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 선비가 되는 것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그 학문도 깊고 동시에 이제 도덕적인 인품도 뛰어나야 되고 또 그런 의미에서 또 이제 좋은 그림도 그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세 가지가 이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는데 이것의 가장 기본적인 생각은 이제 뛰어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죠. 자, 이제 톨스토이가 이제 예술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에서도 이제 그 예술의 기능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예술의 정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톨스토이에 따르면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작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정서를 독자들에게 또는 예술을 감상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어떤 것을 전달할 것인가 그 전달 내용이 바로 이런 어떤 도덕적인 감성들, 우리가 도덕감을 전달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 좋은 예술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톨스토이에 따르면 이 정서적인 측면에서 예술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술에서 훌륭한 예술이 있고 그렇지 못한 예술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훌륭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어떤 도덕적인 감정들, 그러니까 사람을 그 수신해 줄 수 있는 마음을 닦아 줄 수 있는 형태의 예술이 그런 어떤 작가들을 통해서 이게 그런 어떤 순수한 그 도덕적인 감정들이 그 독자들에게 또는 이제 예술 감상자들에게 전달이 되는 것이 바로 이제 훌륭한 예술이다. 그러니까 예술도 이제 이런 어떤 가치 개념에 따라서 그런 예술, 그렇지 못한 예술을 이제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죠. 자, 플라톤도 이제 플라톤 국가에서 이제 시인들에 대해서 시인들을 이상 국가에서 다 추방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시인들이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이제 그 신화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실제로는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두 번째로 이제 신화에서 등장하고 있는 그런 신들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부도덕해요. 그러니까 제우스 보면 뭐 예쁘거나 아니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뭐 이것저것으로 둔갑을 해가지고 그 여자를 뭐 유혹을 해서 이제 겁탈을 하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아이들이 이제 그런 작품들을 읽으면서 그 성관념이라든지 또 이제 그런 부부 관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올바른 그런 어떤 모델들을 정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냥 남봉꾼처럼 제우스가 하는 역할들은 이제 그게 사회적으로 계속해서 지지가 되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인간의 본성이고 그런 것들을 추구해야 된다. 보통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성 정치에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밑바닥으로서의 그런 어떤 성 감정도 이런 것들은 지고지순하고 순수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 완벽하게 드러내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회에서는 그런 것들을 허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제 성 도덕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이 과연 이제 바람직한 것인가 그런 것들을 묘사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그 가치 문제를 투영하면서 플라톤은 이제 그런 시인들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된 그런 어떤 성관념이라든지 잘못된 그런 예술 관념들을 심어주는 이런 모든 이제 예술가들을 추방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검열이라고 하는 것이 이상 국가에서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현대에서는 이제 이런 어떤 그 차이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예술이 도덕이고 도덕이 예술이 되는 이런 어떤 그 상관관계들을 이제 부정하는 이런 그 케이스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거나 아니면 예술은 도덕과 무관하다. 뭐 예술 작품에서 굳이 이제 도덕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톨스토이에 대한 어떤 그런 반대 개념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성도덕과 또 성과 또 도덕을 연결시키는 거 이것도 이제 현대에서 깨지고 있는 것들인데 아까 이제 얘기했던 것은 그 성 정치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본래적인 그런 어떤 자유 중에 하나가 또 이제 그 성적인 자유다. 한쪽에서 이제 성적인 방정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데 이제 이것들을 이제 드러날 필요가 있다. 도덕과는 무관하게 그런 어떤 성적 행위라든지 성관계를 갖는 것들은 이제 무방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제 성 정치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인데 예술도 마찬가지. 예술이 굳이 도덕에 얽매여 있을 필요가 있을 것인가? 다시 말하면 도덕적 메시지를 예술에 담아야만 하는가? 그것과는 무관하게 예술은 이제 고유한 영역이다. 그것에 뭔가 도덕적인 요소들을 잡다하게 끌어들이는 것들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예술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들을 좀 현대에서는 이제 그 예술 개념에서 새로운 형태로 이제 제시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 요노스케의 이제 지옥변이라고 하는 이제 유명한 소설이 보면 대표작 중에 이제 하나인데 거기서 보면 이제 과연 그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도덕적일 필요가 있는가? 그러니까 위대한 어떤 예술 작품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비도덕적인 어떤 행위들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지 않나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 또 그것에 대해서 뭔가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논의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 이제 지옥변을 보면 여러분들이 좀 한번 이 소설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 헤이안 시대에 이제 요시히데라고 하는 이제 엄청난 그 실력을 갖고 있는 화가가 있어요. 굉장히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뭐 생기기도 우락부락하게 생겼고 성격도 별로 안 좋고 이제 품행도 좋지 않은데 그래서 사람들한테 엄청 이제 미움을 받아요. 근데 이제 엄청난 실력을 갖고 있어요. 뭐 어마어마한 그런 미술 실력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요시히데는 이제 외동딸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외동딸 하나는 아버지하고는 이제 완전히 그 반대로 성품도 좋고 이제 예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그 지역에 있었던 호리카와라고 하는 이제 영주가 이제 마음에 두고서 이제 자신의 궁녀로서 집안에다가 이제 그 데리고 가죠. 이제 요시히데는 이제 이런 자기 딸이 궁녀로 이제 팔려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분노를 좀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영주하고 굉장히 이제 사이가 이제 나빴어요. 근데 이제 그 영주가 호리카와라고 하는 이제 영주가 이제 요시히데가 굉장히 그 유명한 화가이기 때문에 그 지옥 변상도라고 하는 이제 병풍을 그리라고 이제 부탁을 하게 되죠. 지옥 변상도는 이제 그 지옥에 있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이제 그려놓은 그런 어떤 그림들인데 뭐 이거는 이제 지옥에 가보지 않는 이상 지옥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고통당하는지 이제 아무도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요시히데는 이제 악몽을 꾸면서 지옥의 이제 모습들을 이제 상상을 하게 되고 악몽에서 이제 안 나타나는 것들은 이제 그 제자들한테 그런 어떤 굉장히 그 변태적인 그런 것들을 시키면서 이제 제자들을 이용해서 그런 어떤 모습들을 에, 이제 보고서 이제 그 그림을 이제 그 그려가게 되죠. 근데 이제 그 지옥변의 이제 병풍을 한 이제 8, 90% 정도 다 그려가게 되는데 그 마지막 부분이 전혀 이제 이미지가 안 잡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려야 될지 전혀 안 잡히게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이 뭐냐면 이제 그 막 수레 가마가 지나가는데 거기에 이제 불이 붙어가지고 가마가 막 그 불에 타는데 그 안에 여인 하나가 막 검은 머리를 흩뿌리면서 그 불에 타 죽으면서 막 그 고통당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에요. 그런 어떤 고통당하는 그런 어떤 모습인데 이거를 이제 도저히 자신은 상상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림을 못 그리니까 자, 이거를 이제 재현을 해달라고 이제 이 요시히데가 그 영주를 찾아가서 이제 부탁을 하죠. 그러고 그렇게 부탁한 다음에 이제 2, 3일 정도 지나서 이제 도시 밖에 산장에서 이제 요시히데하고 영주하고 이제 영주가 보여줄 게 있다고 그래 요시히데를 데리고 가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수레가 불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수레가 이제 불타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 그 수레 안에 있는 이제 여인이 쇠사슬에 이제 묶여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럽게 이제 그 죽어가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요시히데는 그 불타는 그런 모습 수레 마차를 이제 보고 거기서 그 이제 죽어가는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막 그 황홀경에 빠지게 되죠. 황홀경에 빠지게 되면서 그거를 이제 그 마지막 장면을 좀 상상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그 불속에서 타고 죽어가는 사람이 바로 자신의 딸이었어요. 자신의 딸.
이제 굉장히 그 경악스러운, 남들이 보면 다 경악스러운 이제 장면인데, 사랑하는 딸이 이제 불타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 자기 딸이라고 하는 걸 이제 이미 알고 있었죠. 알면서도 이제 그런 어떤 황홀경에 빠져서 그 예술가로서의 어떤 그런 경지를 이제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병풍을 마지막으로 마지막 장면을 이제 완성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며칠 후에 이제 그 요시히데가 자살을 하게 되죠. 자, 뭐 이제 유노스케가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예술 지상주의 뭐 이런 어떤 것들을 이제 지옥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술가들이 이런 어떤 그 윤리나 도덕, 뭐 이제 정치나 실천, 이제 이런 어떤 모습들과 무관하게 과연 존재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제 예술적인 그런 어떤 작품들, 위대한 예술 작품을 남기기 위해서는 비윤리적인, 비도덕적인 것들을 해도 되는가라고 하는 이제 물음을 이제 던지고 있죠. 우리가 이제 뭐 아까도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그 지식과 도덕을 분리를 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예술과 도덕 이런 것들을 이제 분리를 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어떤 고민들을 좀 해볼 수 있는데, 자, 플라톤은 절대 반대죠. 플라톤은 절대 이게 분리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모든 인간의 행위는 이 선을 지향하고 있다. 좋음으로서의 선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지식도 마찬가지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들도 그게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을 담보하지 않으면 그것은 더 이상 지식도 아니고 그건 더 이상 아름다움도 아니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제 지식의 문제도 인격의 문제이고 아름다움, 예술의 문제도 인격의 문제가 되는 이런 메시지를 이제 플라톤은 던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는 이제 이게 왜 이게 연관이 돼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또 뜨하게 생각할 수가 있죠. 예술은 예술의 자체, 뭐 지식은 지식의 자체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여전히 굉장히 머리가 똑똑하고 굉장히 그 학술적으로 가치가 있는 뭐 교수나 지식인들이 이런 좀 극악무도한 범죄와 연관된다든지, 아니면 이제 훌륭하고 정말 멋있는 예술가들이 또 이런 어떤 그런 착취라든지 비도덕적인 어떤 행위들과 관련이 돼 있다든지, 우리가 뭐 작년에도 미투 운동을 하면서 뭐 유명한 예술가들이 그런 그 굉장히 안 좋은 그런 비도덕적인 행위들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고 있는데, 자, 이런 관계, 도덕과 예술의 관계, 도덕과 지식의 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그것을 이제 긍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또 그것들은 따로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들은 이제 이런 어떤 고민들을 해볼 수 있죠. 이렇게 비도덕적인 행위를 해서 자신의 어떤 지식이나 그런 예술적인 그런 수준이 높아진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런 것들을 허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 아까 처음에서도 이제 그 마약 문제도 있었죠. 마약을 먹어서 또 이제 사람을 죽이거나 뭐 이렇게 그런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지식이 향상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예술적인 그런 어떤 수준이 높아진다라고 할 때 과연 그런 것들이 진정한 예술, 진정한 지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어떤 고민들을 좀 던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제 그 이어서 좀 다른 부분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